예, 그래서 오늘은 확률 분포, 그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적인 개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담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한번 들어봤던 것들 다시 한번 리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이라는 개념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말이 있죠. 확률 분포. 예. 확률은 많이 들어봤는데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변수가 이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이산 확률 분포가 제일 이해가 좀 쉽죠.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는 변수라는 것이 디스크리트해야 됩니다. 이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변수 값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나와 있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 값이 대응되는 것을 이산 확률 분포다. 수학에서 뭐 디스트리뷰션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의 밸류가 아니라 어떠한 그 밸류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확률 분포를 의미하겠습니다. 대신 이 확률 값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모든 확률 값의 합은 1이 되어야 된다. 이게 확률의 기본 조건이죠. 확률이라는 건 원래 0부터 1 사이의 값일 거고요. 그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합하면 값은 1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프로퍼티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가 두 번 써져 있구나.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다 이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예랑 똑같은 것 같은데 동전을 두 개 던졌다는 거는 하나의 동전을 두 번 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동전을 두 개를 던진 거나 하나의 동전을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능한 표본 공간은 그다음에 앞과 테일, 그다음에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되는데, 자, 확률이라는 건 전에 얘기를 했는데 확률 변수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데 확률 변수 x를 의미를 이렇게 쓰죠. x를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 경우의 수, 앞면이 나오는 가지수, 경우의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x가 만들 수 있는 그 값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x가 만들 수 있는 값의 범위. 네. x가 만들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 1, 2가 되겠죠. 왜냐? x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인데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거나 앞면이 하나 나오거나 혹은 앞면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0, 1,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둘 다 테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테일이 되는 경우는 4개 중에서 한 번이죠. 그래서 4분의 1. 그다음에 앞면이 한 번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거나 혹은 두 번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가 그렇죠. 그래서 4분의 2 혹은 2분의 1. 자, 그다음에 앞면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H and H니까 4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카운팅을 직접 해서
직접 해서 구할 수가 있죠. 확률 변수 x를 뭐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로 해도 답은 똑같겠죠. 뒷면이 나오는 경우라고 해도 답은 똑같겠죠. 그래서 이 x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대문자 x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x를 쓸 때가 있는데, 대문자 x는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를 의미하고, 소문자 x는 그 중에 특별한 값, 그 확률 변수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자, 이거를 조금처럼 개수가 많아지면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것을 공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자, probability that 요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개, 다시 말해서 스몰 x개만큼 앞면이 나왔을 때의 확률은 구하고자 한다면, 자, e's choose x라는 게 있어요. e choose x. 이 choose x는 왜 나왔을까? 이 choose x. 이 컨비네이션 x죠. 수녀를 여기다가 썼는데 두 개 중에 x개를 선택하고, 이런 말이죠. x가 1이라고 생각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이제 to choose one은 x가 1이 나왔다는 거죠. 한 개.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개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 그래서 2분의 1이 앞면이죠. 그 앞면이 x개가 나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물론 이거 2분의 1이지만 1 마이너스 썼습니다. 1 마이너스.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는 x개가 나오는 경우니까, 나오지 않는 경우는 2 마이너스 x개죠. 전체가 2개, 2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컨비네이션 제로는 1이죠. 그 다음에 x가 0이면은 2분의 1 영생이니까 얘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여기가 1이고요. x가 0이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여기가 나왔지. 이렇게 나오고요. x가 1이면은 2 추즈 1은 2죠.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2 곱하기 4분의 1. 이거는 2분의 1. 네, 2분의 1. 그다음에 x가 2일 때 2 추즈 2는 1. 죠. 그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0제곱.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죠. 잘 맞아 떨어지네요. 자,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이항분포이다. 이항분포. 그렇죠? 다시 말해서 두 번이 아니라 n번을 던졌다. 이제. 그래서 앞면이 x번 나오는 확률은 어, 이항분포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항이 나오는 거죠. 이항분포가를 따르고, 그때의 공식은 이제 좀 전에 2 대신에 n을 쓰는 거죠. n 추즈 x. 이건 n 뭐죠? 여러분 n 컨비네이션 x.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횡렬처럼 가로 쭉 길게 쓰고 nx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x번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x제곱 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항 분포라고 하죠.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더 간단히 되겠네요. 이게 2분의 1의 x제곱이고 또 2분의 1의 이게 n-x니까 사실은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는데 예, 이 식에서 이게 안에가 같다 보니까 어, n 추주 x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n-x니까 서로 같은 그 숫자가 있죠 안에. 그러니까 2분의 1의 x 더하기 n-x 다짐해서 2분의 1의 n이 되겠네요. 그래서 심플리파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n 추즈 x 곱하기 2분의 1의 n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때 확률이 좀 제일 클까요? 이게 간단히 생각이 나는 질문인데 자 이럴 경우 어떤 x에 대하여 x 값에 대하여 p probability x는 x가 최대가 될까? 책장에 한번 남겨볼까요? 어떤 때 요 위에서는 x가 1일 때 최대값이 됐죠. 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어떤 때 최대값이 될까요? 가장 큰 값. 다 일일이 넣어봐야 되나? 예,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x라고 하는 거는 개수죠, 개수. 그러니까 0부터 n 중에 하나야겠죠. 0부터 n. 그러려면은 결국은 요 2분의 1의 n 제곱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x n 추즈 x가 최대가 되는 x가 뭐냐라는 말과 같고요. 예, 여기서 대충 봤을 때 n이 2일 때 2분의 n인 1 값이 있죠. 중간 거.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이 컸죠. 그래서 실제로 컨비네이션을 여러분이 써보면은요. n 추즈 1, n 추즈 2 계속 값이 커지다가 중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얘가 대칭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x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n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추즈 0, 3추즈 1, 3추즈 2, 3추즈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3추즈 1과 3추즈 2가 또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쓴다면은 굳이 쓴다면은 n 추즈 2를 하고요. 이전이 이렇게 써도 되겠다. n over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n이 2다 그러면 2분의 2는 다시 말해서 1이죠. 4다 그러면은 2고요. 반씩 짝수일 때는 문제 없습니다. 홀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1.5죠. 그러면은 걔를 이거는 뭐 버림이죠. 그럼 1로 생각하는 거고 5일 때는 2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은 되겠죠. 그래서 n이 요거일 때
n 추주 x가 최대가 되므로 추주 x가 최대가 되므로 이때의 이 확률값도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n 추주 x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x가 2분의 n 혹은 그거에 이제 그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근처의 값일 때가 경우의 수가 제일 많다라는 말과 같죠. 네, 이게 그래서 n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은 10 choose 5가 숫자가 큰 숫자인데 그 10 choose 1, 10 choose 2, 10 choose 3, 10 choose 4, 10 choose 5, 5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10 choose 5가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이산인 경우를 얘기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연속 확률 변수. 여기는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서 디테일하게 또 얘기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x에 대해서 x라는 값에 대해서 확률 값을 줍니다. 확률 값. 그래서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확률 밀도 함수. density죠, density. 그래서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간단하게 PDF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1이 될 수도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2가 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이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럴 수도 있다. 왜냐? 확률의 값을 그 fx의 밸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 위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구간 A, B 위에서의 확률은 probability 노테이션 쓰고 인테그랄 A, B의 fx, dx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혹은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y는 x의 곡선과 구간 A하고 B로 이루어진 면적과 같은 말이죠. 네. 의미적으로는 얘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있으면 이제 그래프에서 내려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기하적인 의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하면은 1이 돼야 되겠죠. 1. 이것은 아까 위에서 정의한 요 일반적인 디스크리트 하는 경우에도 확률 값의 합은 1이어야 된다라는 것의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1이 돼야 된다.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가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산 확률 분포 중 가장 중요한 분포이다. 가장 중요한 분포이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기본적인 그 디스트리뷰션을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의 사건 혹은 시행, 뭐 사건을 액션하는 걸 시행이라고 하겠죠. 자, 시행을 할 때 결과값이 성공 또는 실패 이 두 가지만 나온다고 하자. 성공 또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일 확률을 보통 P라고 쓰고요. 실패할 확률을 Q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액션을 성공이라고 보는 거고요. 편의상. 그다음에 그것이 아닌 경우를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편의상. 그러면은 두 개의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P 더하기 Q는 1. 자, 이 시행을 여러 번 진행하더라도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첫 번째 했던 결과값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거죠.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시행. 그걸 독립시행. 들어봤을 거예요. 독립시행. 이러한 하나의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행 뭐 같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베르누이 시행을 이제 그 첫 번째 하는 경우고요. 그 시행 자체에 대해서 인디펜던스가 있을 때 그걸 이제 n번을 시행했다고 치죠.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성공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죠. 성공의 개수를 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0부터 n까지 되겠죠. n번을 시행하니까 분명히 성공 아니면은 fail이 나오는데 그중에 성공하는 거를 정확하게 x개가 나왔을 경우의 확률을 px equal x죠. x는 x. 아래와 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동전할 때 했던 거죠. n 추즈 x가 정확하게 n개 중에서 x개의 성공의 개수죠. n 추즈 x. 그렇죠? 중요한 거는 p의 x 파워입니다. 왜냐? x개만큼이 성공하니까 성공이라는 확률 p가 x개만큼 나와야겠죠. px. 그렇죠? 그 다음에 q는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고 그거는 x번만큼이 성공으로 나왔으니까 n-x가 성공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n 추주 x, p의 x, q의 n-x.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p의 x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x는 0부터 n인 임의의 정수.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P가 2분의 1이었고 Q가 2분의 1이어서 잘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P하고 Q는 이제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P도 따로 Q도 따로 써야 됩니다. 위에 파워도 다르고요. 자, 여기서 리콜을 해보면 n 추즈 x는 포뮬러가 n 팩토리얼을 x 팩토리얼 그다음에 n-x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NCR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냥 X로 썼습니다. R 대신에. X는 실수값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N combination
x 값도 알고 그다음에 p 값도 주어져 있고 x도 알고 q도 알니까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인 포뮬라, 확률의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 보면은 이제 이 x의 값이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게 쭉 써져 있겠죠. 아까 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겠죠. x의 값에 따라서. 음, 자, 그래서 요 n 추즈 x는 n번 중 x번만 성공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x번이 성공했다. 그러면 확률은 p의 x, 그 다음에 q의 n-x가 될 거고요. 자, 그런 게 n번 중에서 x번을 선택하다 보니 n 추즈 x가 거기에 들어간 거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한 것이 n 추즈 x 곱하기 px q의 n-x가 되겠죠. 그래서 위의 확률 분포가 성립한다. 자, 이게 이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P를 2분의 1로 하고 N을 20회라고 치죠. 그 파란색. 그러면은 X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란 거 보세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못 찍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간에 게 아마 열 개 같은데. 그래서 N이 10일 때 확률 값이 여기 보면은 0.15와 0.2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좌우로 대칭인 이유는 컨비네이션 때문에 그렇죠. 컨비네이션 때문에. 쓸까요?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프로퍼티가 뭡니까? NCX나 NC N-X나 같죠. 네. 그래서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커지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X가 11, 12, 13 내려가고요. 그거는 여기랑 대응으로 해서 대칭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처럼 볼록했다가 내려가는 것이 되고 이건 n이 2n이고요. 그다음에 p 값이 그러면은 커지면 어떻게 되냐? p가 0.7이다. p가 0.7이다. 그 그린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요. P가 0.7이다. 음, 그림이 이게 맞나요?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P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구나. 쏘리. P가 0.7이면 다를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말은 P가 0.5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P가 0.5일 때만. 그때만 여기 값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x가 중간값일 때 최대가 되지만 p가 0.7이면은 0.5가 아니기 때문에 그 q도 있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다르죠. 중간값이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여전히 중간값은 있지만 그 중간값이 반드시 20의 반인 1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B가 0.5일 때는 40이니까 half, 20일 때 되고 해서 P에 따라서 곡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해됐죠? 이항 분포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누적 함수라는 거죠. 누적 함수. accumulative 펑션인데요. 자, 결국은 이제 x 값이 하나일 경우에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x 그 이전에 있는 값, x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의 확률을 다 더한 거를 하면 결국은 이 파란 경우에는 이제 20이 끝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확률 값이 요 n이 10일 때 확률 값이 요만큼 나올 거고 11일 때, 12일 때 쭉 가서 20일 때가 그 어큐뮬러티브 한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20보다 작으면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프로 그리면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20일 때 이 값이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그린 라인도 이렇게 진행되다가 20일 때 끝이고 그다음에 빨간 거는 n이 40일 때. 그래서 이 어큐뮬러티브도 중요합니다. 말로 하면은 이제 x가 x 주어진 x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 값의 합이죠. BNP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BNP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서 n번을 시행하고 각 시행하는 경우에 성공의 확률이 P다. 이걸 BNP라고 쓰겠습니다. BNP. 자,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회를 던졌다. 100회를 던졌을 때 그 앞면이 나올 확률 분포, 앞면이 나오는 확률, 앞면이 나오는 개수의 확률 분포. 그걸 뭐라고 쓰죠? 그러면은 B 채팅창에다 써볼까요? 동전 던지는 것을 100개를 시행을 했고 그랬을 때 이항 분포의 노테이션은 뭐죠? 1번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노테이션은 그렇죠. B 100에 0.5 B 100에 0.5 잠깐 써볼까요? 그래서 동전을 던질 경우 동전 하나를 100개 하면 X번 나오는 이항 분포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예제로 쓸 겁니다. 100에 2분의 1. 100에 2분의 1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동전인 경우에는 50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죠. 50회일 때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죠. 그래서 50회일 때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할 때는 잘 못 느끼지만은 100번을 하게 될 때는 50회 중간이 되는 거죠. 중간 같은 거죠. 50회가 제일 빈번히 일어나는 거죠. 50회가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50회가 빈번히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된 게 이제 기대값이라는 거예요. 기대값. 기대값의 정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적인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의 정의는
그 확률 분포 PI죠. PI는 이제 XI에 해당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PI는 여기 이거를 거꾸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얘를 먼저 쓰는 게 낫겠는데. X가 I가 되는 경우에 확률 곱하기 그다음에 그 우리가 원하는 값, 그 확률 변수의 값을 서로 곱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심플리 PI 곱하기 XI죠. 이게 더 낫겠다. 보통 다 생략했으니까 원래 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둘 다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PI 곱하기 XI 의 서메이션. 그래서 확률 곱하기 그 확률일 때의 변수값 XI 값을 서로 곱합니다. 그래서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뭐다?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기대값. 기대하는 값. 마치 평균 같은 거예요. 평균. 그래서 기대값을 평균이라고도 하죠. 평균. 평균의 종이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죠. 국어를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았어. 그리고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국어하고 수학의 평균값 하면은 우리가 180점하고 100점이니까 90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더한 겁니까?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눈 거죠. 그죠? 근데 그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눈 것을 그냥 쓰다가 지울게요. 80 더하기 100을 2로 나눴다는 그런 말은 그냥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80 더하기 그다음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이 형태잖아요. PIXI. 다시 말해서 그 국어하고 영어, 수학이 있으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거가 80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또 그것의 또 다른 PI 그래서 했을 때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들의 합의 평균을 이렇게 기대값의 정의를 써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일반화입니다. 평균 일반화. 그래서 그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그 기대값은 이런 식으로 정의다. 시그마 PI XI. 기대값의 또 다른 재미 성질은 이제 X라고 하는 하나의 이산 변수와 또 다른 변수 Y가 있을 때의 expected value는 각각의 expected value의 합과 같다. 이거는 그냥 이 정의상 여기에다가 XI가 이제 XI 플러스 YI가 있는 거죠. 그리고 PI는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얘기고. 자, 이항분포의 기대값.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n번을 하는 거죠. 이항분포 bn p 이항분포 bnp의 기대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정의상 요 x1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거를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x2는 똑같은 걸 시행해요. 그래서 x1, x 일반적으로 x1, x2, xn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xi들이 모두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x1이 앞이 1이냐 0이냐 x2도 앞이 1이냐 0이냐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기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n 곱하기 2의 x 안 1이 될 거고요. 이게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n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x1 다시 말해서 하나의 베르누이 시행이죠. 하나의 베르누이 시행은 자 0이 나오는 경우가 그 석세스 하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그 하나 변수가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석세스하는 확률은 1이잖아. P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0과 1은 그 개수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냐 0번이냐 그래서 한 번을 우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요 확률값이 그러니까 요 xi 값이 0 아니면 1인 거죠. xi 값이. 그래서 예. 그 여러분들 이 xi 값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 요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가 0과 1일 때 만약에 뭐 헤드 테일이다 그러면은 한 번만 할 때 0과 1 얘가 없어지고 요 0일 때 2분의 1, 1일 때 2분의 1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쓰자면은 네, 요 파트는 확률 분포로서 이게 되는 거죠. 짜리. 네, 그래서 3개가 필요했네. 여기가 x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p의 x는 x 0과 1. 여기가 q고 여기가 p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0 곱하기 q, 그다음에 1 곱하기 p 해서 n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개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n번을 시행을 하는데 그 n번을 시행했을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개수를 보니 np라는 거죠. np. 예. 그래서 bnp에서 n하고 p를 곱하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값이다. 재밌죠? 자, 그럼 평균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디스트리뷰션은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이겁니다. 정의 쓴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Vx라고 쓰고요. 베리언스여서 그다음에 2의 x-뮤는 이제 여기 expected value가 되고요. 그래서 별량하고 뮤하고의 차이의 제곱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x-뮤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expected value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은 2의 x제곱의 expected value 마이너스 expected value 기대값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포뮬라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표준 편차는 SD, X라고 쓰고 시그마라고 많이 쓰고요. 루트의 분산 있습니다. 분산도 아까 기대값과 마찬가지로 별량 그 변수들이 있을 때 그걸 쪼개서 한다. 이런 성질이 있다. 있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배웠던
포뮬라를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분산이 이항분포일 때는 정확하게 뭐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NP라면은 분산의 값은 뭐냐?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분산이 그 BNP의 분산이 뭘까요? 분산. 기억나는 사람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할 때 아마 이거 배울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 썼고요. 또 자기가 기억에 의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 사람밖에 기억 안 나나 본데. 또 다른 n 뮤는 뭐냐? 그렇구나. 그 뮤가 ex니까 오케이. 보통 그냥 npq라고 하죠. 네, npq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알겠어요? npq 분산이 왜 npq일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1번. 그거 왜 그렇게 나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 0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왜 npq가 나오는지 분산으로서. 1이라고 쓰면 시킬까 봐 다 0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항 분산의 진짜 분산 구하기. 이항 분포의 분산이죠. 발음이 어렵네. 페이지 좀 다시 쓸게요. 자, 이항 분포의 분산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빅 X죠. 사실 이 X는 하나의 X가 아니고요. n번을 하니까 각각의 첫 번째 거의 그 시행의 변수를 x1, 두 번째 시행의 변수를 x2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분산의 성질상 쪼개져 나간다고 하니 쪼개져 나갔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x1이라는 그 시행과 x2라는 시행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총 n번이 있고 v에 x1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그 분산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vx의 원은 어떤 거를 쓰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같이 보이는데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는 x제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해당하는 expected value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x라는 변수의 expected value의 전체 제곱을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틀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x제곱의 그 값은 결국은 그 변수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요 식 있죠. 네, 이 식. 이건 x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곱 버전으로 쓰면은 여기다가 x의 제곱 버전. 여기 x의 제곱을 그대로 쓰면 되죠. x의 제곱을 쓰면은 x가 0이었을 때는 0의 제곱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0이야. x가 1일 때는 1의 제곱은 1. 얘도 똑같이 되는 거죠. 0, 1이.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게 0의 제곱에 해당하는 확률 Q 더하기 1의 제곱에 해당하는 확률 그냥 쓸게요. 0의 제곱이라고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거는 0의 제곱으로서의 0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1의 제곱으로서의 1이에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를 텐데. 그래서 여기가 0제곱이면 0, 1제곱이니까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은 아까 2x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냥 p죠, p. 2x는 p죠, p. sorry, 2x1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x는 전체로 본 거니까 이 x의 1.
번째 시행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질 수 있는 건 0 곱하기니까 없어지고 1 곱하기 P가 살아남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0 곱하기 Q는 0이고 P죠. P가 살아남고 제곱. P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P가 공통이니까 P를 빼고 1 마이너스 P가 되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1 마이너스 P는 Q잖아요. 그래서 PQ죠. PQ. 아하. 그래서 하나의 시행, 하나의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분산 값은 그냥 PQ입니다. PQ. PQ. 그래서 V의 X는 여기 V의 X는 N 곱하기 V의 X1이었기 때문에 V의 X는 NPQ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공식이죠. 분산은 NPQ다. 이해됐죠?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애워 이랬었겠죠. 이거 지워, 이거 안 보이게 해야겠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은, 그 다음에 질문은 동전 던지기 있죠. 동전 던지기 아까 얘기한 동전 던지기에서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n번 던졌을 때 우리 경우에는 이제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기대값 앞면이 몇 번 나오냐 이거죠. 기대값은 뭐다? NP. 근데 NP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P가 뭡니까? 2분의 1이죠. N over 2. 되게 재밌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 컨비네이션 했을 때 그 컨비네이션이 중간 값일 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고 n이 홀수든 짝수일 때든 자 근데 기대값은 반드시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확률들의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정수값은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n이 3이다 그럼 1.5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기대값은 1.5개예요. 그럼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3번을 던졌는데 1.5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1.5번 나온다. 3번 던졌을 때 그 얘기는 이제 30번 던졌으면은 15번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3번 던졌을 때 1.5니까 30번 던졌을 때는 15번.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NPQ. NPQ인데 얘가 뭐예요? P하고 Q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N over 4. 썼나 밑에다가 쓴 것 같은데 썼구나. 기대값은 이제 이 N over 2이고 분산은 이것이다. 같은 뭐 이항 분포의 기대값이나 그러니까 줄게요. 자 여기까지 퀘스천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연결해서 정규분포 많이 들었어요. 정규분포 맨날 정규분포 뭐 들어봤었는데 정규분포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이라도 하고요. 가우스.
가우스는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우스, 우리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는 정수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확률 분포에서도 등장하고 또 원래 천문학으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우스는 진짜 뭐 오일러 가우스 우리 맨날 하는데 천재들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정규 분포, 가우스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그 분포에 해당하는 평균값과 뮤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썼습니다.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죠. 시그마가 편차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이 분산 혹은 VX. 재미난 거는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좀 신기한 분포죠. 평균하고 편차만 알면은 그 커브가 다 알려지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쓰이는 함수죠. 정규분포를 우리가 언제 많이 쓰죠? 정규분포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경우?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볼까요? 아마 정규분포라는 말을 쓸 텐데 특히 데이터 분석 이게 어느 스텝에서 쓰죠? 이게? 정규분포. 요즘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집단 추정, 모집단 추정. 사실은 뭐 얘가 쓰이는 거는 여기저기에 사실은 공식에 많이 쓰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내가 원했던 답은 이거야. 세 번째 학생이 얘기한 노멀라이제이션 전처리 때 쓰죠. 특히 전처리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전처리 과정에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변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샘플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를 할까? 뭐 자동차라고 합시다. 중고 자동차인데 얘가 몇 년이 되어 있냐? 뭐 중고차를 예를 들면 차인 경우 그러니까 사용된 used years죠. 연식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년 이렇게 있고 10년까지 쓰겠습니다. 20년을 하자. 2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주행거리 마일리지라고도 하고 주행거리는 뭐 그냥 0부터 봅시다. 0부터 10만은 좀 그러니까 20만 합시다. 20만 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연식에 해당하는 변수와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고차들이 이제 모델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3개짜리로 할까? 가격 플러스. 그러면 이쪽이가 이제 연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주행거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가격 뭐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 첫 번째 거 뭐 차 1, 차 2. 더 많이 가겠죠.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럼 연식이 얘는 1년이고 얘는 뭐 5년이야. 그럼 주행거리도 얘는 뭐 짧게 뭐
1년이면 한 5천 정도 되겠다. 그죠? 근데 얘는 5니까 굉장히 크죠, 값이. 25,000. 얘는 10만이라고 치죠. 그래서 가격을 얘는 뭐 많이 안 썼으니까는 물론 종류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얘는 그냥 2천만 원. 숫자로 쓰는 게 좋겠다. 그냥 1,000만 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연식의 기준에서는 1에서 10까지 레인지가 있고요. 주행 거리는 0부터 2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숫자들은 작고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들은 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이게 일종의 이제 벡터화 되는데 그 주행 거리에 나오는 숫자가 이 연식을 너무 다미네이트 하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0에서 뭐 1에서 20까지 나오는 그 차이는 무시가 돼 버리고 주행 거리를만 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좌표로만 나타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표준화가 필요하다. 연식을 0부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0년 쓰겠습니다. 1년보다는. 그래서 표준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표준화는 이제 그 맥스, 그 맥스를 기준으로 하는 그 맥스를 분모에 넣고 넣어서 진행하는 방법과 다시 말해서 얘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0분의 20이니까 20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그다음에 얘는 20분의 5가 되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0과 1 사이에 그래서 값은 0과 1 사이의 하나 값으로 매핑. 이런 방법이 있고요.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5천도 사실은 20만 분의 5천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20만 분의 10만, 0.5로 보는 겁니다. 이런 좀 모든 값들이 0과 1 사이에서 왼쪽도 그렇고 첫 번째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그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죠.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매핑하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정규분포화.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평균을 0으로 그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분산은 1이지. 분산을 1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값이 0, 1이 아니고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죠. 정규 분포, 확률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 값을 따른다. 그럴 때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랑 정규 분포랑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냥 단순 그 비율로 얘들을 하느냐 아니면은 비율이 아니라 이것들을 확률의 값으로 이해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노멀라이제이션에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요거 외에도 많이 이제 쓰이긴 하죠.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자, 그러면 관심 있는 게 어쨌든 얘도 확률이 있어야 되니까 확률이 뭐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면 확률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애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1 over 시그마의 루트 2파이
2의 마이너스 1 over 2의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름 변수는 물론 x가 변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숫자는 시그마라고 하는 값과 그 다음에 뮤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규 분포는 분포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만 알면 다 정리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평균 뮤와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알면은 이 밀도 함수가 주어진다. 기호로는 이제 정규다 보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n의 뮤의 시그마 제곱 혹은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겠습니다. 시그마 제곱라고 쓴다. 이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죠. 되게 아름다운 수식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위키에서 나와 있는 값인데 작은 뮤와 그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파란 게 맨 처음에 나오네요. 파란 거는 뮤가 0일 때, 그다음에 뭐 분산이 0.2일 때, 작죠 분산이. 분산이 작다는 말은 그 값들이 평균 중앙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0 근처.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0.2인 경우 혹은 시그마가 루트 0.2인 경우죠. 그 다음에 같은 평균에 대해서 뮤의 제곱이 1인 경우 빨간 거 보죠. 빨간 거. 뮤의 제곱 1인 경우. 빨간 경우에는 저렇게 주어졌다. 조금 더 좀 높지가 않죠. 좀 이렇게 완만하죠. 완만하죠. 예, 빨간 거 경우에는 그 시그마 제곱이 1이다 보니까 좀 완만합니다. 완만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뮤 값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 5다 그럼 더 완만해요. 이렇게 완만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그 크면 클수록 좀 원만하구나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원소들의 차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거는 점수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차이가 빙글빙글 크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평균을 마이너스 2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중간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제일 볼록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 높낮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뮤가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좀 전에 거 요거는 0.5였는데 1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그래프. 지금 이 그린색이 뮤가 마이너스 2고 시그마 제곱이 0.5일 경우인데 같은 뮤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이 1이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빨간 것처럼 돼 있겠죠? 혹은 이 빨간 거를 왼쪽으로 슉 움직여 갖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매칭을 시키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게 생기겠죠. 결국은 이 시그마 제곱의 값에 따라서 쉐입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의 중심이 좌표 이동을 하는 것은 평균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빨간 거가 시그마 제곱이 1인 경우 혹은 시그마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빨간 게. 그래서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평균값에 따라서.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러면은 누적 함수가 빠졌구나. 뒤로 갔구나. 그림이 잠깐 올라가서 그렇구나.
이게 원했던 거고요. 자, 이 그림은 좌우 대칭인 거는 많이 이제 인지를 했을 거고요.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값이 평균에 해당한다. 좌우 대칭인 이유는요. 요 그림 자체 x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 x에 대해서 x 값이 그 편의상 뮤를 뭐 0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평균. 그러면 x가 파지티브이든 네거티브든 위에가 제곱이 되니까 확률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값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림이 대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어큐뮬러티브한 버전, 이거를 이제 누적 함수라고 하죠. 어큐뮬러티브한 버전. 누적 함수 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거랑 똑같은 거고요. 핵심은 이제 요 x의 값이 커질수록 위에 해당하는 이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예. 누적이다 보니까 누적 확률이 되는 거죠. 혹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뭐 빨간 걸 봤을 때 x가 2일 때 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나오는 그래프 있죠. 여기 그림에서 여기까지가 누적 함수, 누적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좀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뭐 지금 n 뮤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그림들은 편의상에 0이라고 기준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각각의 얘는 이제 fx가 되는 거죠. 함수. x일 때 뭐 값.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값이 아니고 확률 값이죠. 우리 책에서는 파이 x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의 t dt 를 의미하고 이게 이제 확률 x가 t라고 써야겠다. t가 x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무한대를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의미하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파이 x라고 하는 거죠. 확률값. 그래서 x가 나오기 위한 확률값이 얼마냐, x까지가 나오는 확률값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어큐뮬러티브 펑션이 되죠. 이게 이제 누적 함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A고 B다. 그러면은 이제 P의 X가 A에서 B까지 이 확률은 인테그럴로 하는 거죠. A에서 B에 X가 있으니까 그냥 T라고 쓰겠습니다. TDT. 그래서 이게 요거의 면적이 된다.
인테그럴로 면적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확률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density 펑션의 밸류가 아니고 그 확률은 여기처럼 인테그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누적 함수는 정의상 x 이전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험은 했을 것 같아서 뭐 자세히는 안 해더라도 꼭 이런 거를 배웠었구나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잘 안 보여지는 프로퍼티들이 성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리버티브죠. 그래서 fx를 조금 전에 써있던 그 복잡한 식 1 over 시그마 루트 2파이 1 over 시그마 루트 2파이 2의 마이너스 1 over 2 x 마이너스 뮤 over 시그마 제곱. 요 x 마이너스 뮤 over 시그마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z라고 하는 중에 변수로 우리가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x 마이너스 뮤 over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over 시그마. 그러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시그마로 나눈 거죠. 자, 그 정규분포를 미분을 하면요. 그 익스포넬 함수의 특성에 의하여 f의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미 오버 이건 시그마 제곱이네요. 시그마 제곱에 fx를 만족한다. 재미난 식이 있고요. 변곡점이 두 개가 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뮤에서 마이너스 시그마큼 간 거 혹은 뮤에서 시그마만큼 간 거.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요 기준점 있잖아요. 기준점을 중간으로 요 변곡점이 여기에서 한번 벌어지고 또 다시 한번 벌어지는데 여기가 시그마라는 거죠. 여기가 시그마 간격이 시그마에서 한번 꺾어지고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꺾어진다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변곡점은 x는 뮤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뮤 플러스 시그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누적 함수는 포뮬라가 이렇게 된다. 단 이 경우에 이 누적 함수는 시그마가 1인 경우를 얘기하겠다. 시그마가 1이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n01으로 가야겠네요. 누적 함수를 그래야 이제 요 식에서 시그마가 여기 있었잖아요. 시그마 루트 2파이 걔가 없어지니까 1이 된 거고 요 위에 식에서도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다음에 원래는 x 마이너스 근데 뮤가 0이고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가 1이죠. 그러니까 이게 t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누적 함수가 되고 이제 이것은 잘 안 보이지만은 x가 파지티브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전체 값이 누적 함수니까 1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어큐뮬러티브한 경우다라고 하고요. 시그마가 좀 전에 0과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때 확률 변수를 파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심플리파이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족하죠. 파이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파이 x. 이거는 아까 했지 않았나요? 예. 여기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x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을 미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에 파이 x는 만족한다. 이런 식이 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의 파이 x인데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의 x가 미분되니까 파이 x 더하기 또 마이너스 x의 파이 x는 또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에 파이 x가 나오죠. 나오는 거고요. 그럼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는 요 값을 통해서 z라고 하는 변환을 통해서 정규분포에 나오는 x를 그거의 평균으로 빼고 그다음에 그 분포의 시그마로 나누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이루죠. 왜냐? 여기다가 요 x에다가 그 뮤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뮤에 해당하는 z 값은 0이죠. 뮤 빼기 뮤는 0이니까. 그래서 x가 뮤일 때는 이제 z는 0이 나오니까 정기분포 표준 정기분포의 평균이 진짜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분산도 이게 0이기 때문에 분산도 원래 분산값이 이 포뮬라에서 디라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도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그렇네요. 자, 그래서 표준 전기분포로 분산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 한 5, 6분 쉬어서 잠시 후 5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항 분포 BNP는 n이 커질 경우 정규 분포 특히 그 평균이 NP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NPQ인 정규 분포로 approximation 그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항 분포의 값을 우리가 n이 커질 경우에 구하기가 어려운데 걔가 정규 분포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조금 더 포멀하게 식으로 쓰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노테이션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 sub n을 바이노미얼 베리어블이라고 하자. with parameters np.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np를 말하는 겁니다. sn은 거기에 나오는 베리어블일 뿐이고요. 자, 그러면은 확률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 이렇게 생긴 거. 자, 이 변수 값을 SN을 실제 변수처럼 생각해서 SN-NP divide by root NPQ죠. 요 식이 있잖아요. 요 식 SN-NP divide by root NPQ 이게 계속 자주 나왔던 이 Z 할 때 똑같은 거잖아요. Z. 변수 X 대신에 SN을 집어넣은 거고 뮤는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분산은 NPQ였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니까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요 S의 N이 커지면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죠. 되게 포멀하게 쓴 것뿐이에요. 예, 되게 좀 어렵게 써 보이지만 요 왼쪽에 나오는 값이 본질적으로 이항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포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오늘. 자,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중심 극한 정리,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네.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많이 들어봤죠. 네.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을 뭘로 알고 있을까요? 채팅창에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 뭐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말로 대충 쓰면은 의미, 정의라기보다 의미.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야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이 이런 거야라고 말해보라는 거죠. 막 어렵게 공식 쓰면 걔네들은 못 알아듣죠.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은 이런 거야. 그러면 애들이 와 그런 거예요. 나 수학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수학을 멀리하게 만드나? 설명하면서.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 들어봤다고 생각하면 1번.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0번 써보세요. 누가 되게 잘 설명했다 방금. 샘플의 수 n이 무한정 커질 때 샘플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얘기를 잘 했네요. 샘플의 수 n이 무한히 커질 경우 샘플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예, 요거가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중심 극한 정리 나와 있네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쓰면은 모집단은 항상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이제 있는 어떤 모집단이죠. 이 모집단에서 X1, X2에서 임의의 샘플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뭐 세 개 이렇게. 그러면은 N개의 샘플들의 각각의 평균값이 있겠죠. 하나를 선택했을 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어, 세 개를 선택했을 때 샘플 값이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 값을 xn에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멀한 겁니다. 그러면 xn 바가 하나의 밸류들을 이루잖아요. 그 값들이. 그러면 그 값들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게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요 x의 n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n의 반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그 정규 분포는 이러한 그 저기 뭡니까? 이러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그대로 요 xn의 평균으로도 같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 요 새로운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것의 분산은 시그마 오버 루트 n이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샘플의 평균은 xn에 바라면은 이제 분산은 이렇게 시그마 오버 루트 n이다라는 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이 무한히 커지게 만들면은 정기분포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용이 복잡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50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시험을 뭐 수학 시험이라고 시험 해도 되고요. 하나의 시험을 치를 될 경우 그 점수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 정규 분포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예요. 표준이나 정규 분포나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이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그 점수가 다 안 좋겠죠. 정기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고 너무 쉬우면은 오른쪽에 점수가 높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점수 문제가 이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중간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은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은 뭐 7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점수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0명 정도면 그렇게 나옵니다. 500명 정도. 이게 명수가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이게 더 자세히 보이고 여기서 리미트로 가잖아요. n이 무한으로 커질 때. 뭐 10만 명 뭐 이러면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준화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걔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리포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점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아래를 만족한다.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요. 아까 거 펜을 잠깐 이용해서 쓰면은 첫 번째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노말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죠. 노말이 똑같은데 정규 분포에서 대칭해야 되는데 네, 대칭이라고 봐주세요. 자, 이러면은 항상 가운데가 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시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에서 여기가 변곡점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꺾이죠. 내려갔다가 꺾이죠. 그런데 여기의 확률이 뭐냐 이거지. 여기가 68%다라는 거지. 그래서 probability x의 mu 마이너스 시그마 x의 mu 플러스 시그마가 68%라는 거지. 약입니다. 정확하게 이그젝트 68은 아니고 얼추 68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그마 주의로 뮤 주의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할 경우에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뮤 주의로 2배 시그마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뮤 주의로 2배 시그마. 이게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니까 똑같이 가면 마이너스 2 시그마죠. 그러면 이게 더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probability x 뮤에서 2 시그마 뮤에서 2 시그마를 더하는 거. 그러면 95%.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2배씩 늘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95%. 전체 파퓰레이션, 전체 확률 95%를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극단적으로 표준 편차를 3 시그마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확률을 커버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probability mu 마이너스 3 시그마 x mu 더하기 3 시그마 하면은 99%. 나머지는 1%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5%, 나머지 0.5%가 있겠죠. 아니다. 0.05. 쏘리. 0.05. 그래야 1%를 포함하니까요. 여기가 0.05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시그마에서 이제
2 시그마, 3 시그마만큼 평균부터 차이가 날 때 의미 있게 표현이 된다. 네. 예. 오케이. 자,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100번 던지겠습니다. 아까 100번 이런 얘기 했었는데 1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n over 2이기 때문에 50입니다. 그러니까 50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회를 던지면 50번이 앞면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표준 편차는 아까 뭐다? 재밌게도 표준 편차는 여기 5입니다. 루트가 벗겨지네요. 자, 그래서 재밌는 질문은 여기 x가 45개에서 55개가 나올 확률은 65%.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나요? x가 앞면이 45개에서 55개 사이일 확률이 6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50%가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45개에서 55개. 왜 45개다? 50개 마이너스 5 하니까. 그다음에 50개 더하기 5 하니까.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얘가 50인데 빼기 5 더하기 5. 요 사이에 나오는 게 68%. 쏘리 65가 아니라 68%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를 2배한 거, 그러니까 10개를 뺀 거죠. 좌우로. 그래서 x가 40에서 60개 사이일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95%. 그리고 x가 35개에서 65개 사이에 나올 확률은 99%.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보다는 좀 너무 높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번 던졌는데 x가 한 20개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겠지. 앞면이 한 20개 정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20개 정도 나올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35개도 되게 낮고요. 35개에서 65개가 그냥 다미네이트 하는 거죠. 좀 감 잡았죠. 그다음에 p-value라는 말이 종종 등장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p-value는 뭐 p-값은 보통 데이터 분석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p-value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p-value라는 게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 값인데 그 추론의 가설 검정에서 그 가설을 기각하느냐 혹은 이제 채택을 하느냐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이 확률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하이파시스를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95%의 신뢰 구간, 이게 아까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라는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95% 마이너스 2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자른 요 구간이죠. 대부분이 여기 안에 걸쳐 있죠. 그러면은 이제 95%를 갖게 하는 그 레인지는 마이너스 2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죠.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겠네요. 95%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선택할 경우 이제 요 95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파트, 나머지는 5%죠. 5%. 그래서 유의 수준을 이제 5%라고 합니다. 0.05. 0.05가 됩니다. 유의 수준이 0.05. 그래서 p-value 값이 이 기준이 되는 0.05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확률의 값이 0.05보다 작을 경우 그 값은 95%의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확률 값을 얻었는데 그 확률 값이 0.5라고 하는 0.05죠. 5% 혹은 0.05 값보다 작다라는 말은 요 흰 부분이 있죠. 흰 부분 어딘가에 해당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 해당하는 확률. 그래서 네. 그래서 0.05보다 작을 경우 95%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멀한 경우가 아니다. 가설이 기각된다. 우리가 생각한 그 시츄에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한 가설을 기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채택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p-밸류 값이 0.05보다 보다 클 경우는 95% 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p-밸류가 실제적으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p-밸류는 요 엔딩 파트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요 엔딩 파트의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p-밸류가 0.5보다 크다는 거는 이 95%인 경우에 확률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시그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의 값이기 때문에 얘는 요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노멀한 경우에 들어가. 그래서 원래 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값이 클 경우 얘는 채택을 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쓰이는 데는 이 분석 모델이죠. 분석 모델. 분석 모델에서의 가정은 뭐냐면은 매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매개 변수들이 0이다라는 말이고 이거를 다시 쓰면 매개 변수들, 두 개의 변수 사이에 의미가 없다는 게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뭐 이거는 저기에 되는구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두 개의 변수니까 아까 얘기하는 여기 어디 갔냐? 예, 제가 금방 없었네. 연식하고 주행거리 있잖아요.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연식과 주행거리. 좀 연관이 좀 있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주행거리가 좀 높겠죠. 얘는 연관관계가 있는데 연식이라는 베리어블과 주행거리라는 베리어블 사이에 그 연관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의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 연관관계가 없는 거야. 서로 독립한 거야. 라는 게 이제 가설이에요. 매개 변수가 0이다. 지금 매개 변수는 의미가 없다라고 가설을 두고서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이 채택이 되는 경우와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가설이 채택이 된다는 것은 이 가설이 맞다는 것은 p-밸류가 커야 되겠죠. 이게 아까 채택은 p-밸류가 크는 거잖아요. 채택은 p-밸류가 어떤 기준값보다 클 경우 그냥 p-밸류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0.1, 뭐 0.2 이렇게 p-밸류가 조금 크다라는 거는 원래 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가 크면은 요 가설을 채택하고 이 가설은 매개 변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 독립적이야. 상관관계가 없어라는 말을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p-밸류가 크면은 우리가 p-밸류가 크면은 매개 변수들이 의미가 없다. 매개 변수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p-밸류가 큰 거를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p-밸류가 작게 되는 경우인데 작게 되면은 가설이 기각되고 가설이 기각된다는 말은 매개 변수들이 서로 그 연관관계가 있다. 그렇죠? 즉 p-밸류가 작을수록
변수들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키워드죠. p-value가 작냐 안 작냐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된 것에서 그 변수들 사이에서 p-value가 작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연식과 마일리지는 p-value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p-value가 작을수록 변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아서 채택이 안 되고 기각이 되고 기각은 얘를 니게이션을 해야 되니까 해당 변수는 의미가 없다가 아니니까 의미가 있다로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확률 분포와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설명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다른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